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비즈니스 총괄 담당하고 있는 손동호라고 합니다. 애저라는 게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애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챗GPT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챗GPT 자체가, 오픈AI 서비스 자체가 개발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개발이 됐고, 계속 그 안에서 발전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서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를 얘기할 때는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책임감 있는 AI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도록 본사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자체도 굉장히 AI 초기에 실수를 했었죠. 테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었고, 이 AI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배웁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배우고 사람이 인풋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걸 그대로 학습해서 이상한 결과를 내보내는 거죠. 이 테이 같은 경우도 인종차별적인 대화, 이제 그 인풋이 막 들어가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깜짝 놀라서 그 서비스를 다 내려버렸어요. 아예 저 테이라는 프로젝트는 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바로 삭제시켜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루다 사례도 비슷한 사례로 좀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AI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Responsible AI라는 책임감 있는 AI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개발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라고 하는 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챗GPT가 들어가는 오픈 AI하고는 좀 다르게 이 책임감 있는 AI, Responsible AI 엔진이라는 것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중립적이고 모든 것에서 좀 중립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AI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나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냐? 챗GPT가 들어가고 있는 이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관계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공용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컴퓨팅 자원을 갖고 있고, 그 어마무시하게 큰 컴퓨팅 자원 안에서 오픈 AI가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다는 금액들이 나오는데, 저 투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달러를 투자한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 AI가 쓸 수 있게 한 컴퓨팅 자원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저 정도 금액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금액이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2차 투자가 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1차 투자가 1조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큰 달러가 아니죠. 컴퓨팅 자원이 투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뿐만 아니라 오픈 AI에서 사실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챗GPT만 있는 게 아닙니다. 3가지 서비스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오픈 AI 쪽에서. 알고 계시는 채팅 서비스가 있는 거고, GPT-3 기반의 챗GPT가 있는 거고, 코덱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달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GPT-3 기반으로 해서는 지금 챗GPT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덱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팅,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코덱스라는 거고요. 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준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로 묘사를 한 걸 바로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 하얀색 그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 고양이를 그려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달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는 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오픈 AI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서비스라는 것을 내놨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모든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고객들에게 시나리오를 받습니다. 시나리오를 봐서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 그 시나리오를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 모델이 도덕적으로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그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승인을 내고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 테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책임감 있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배움을 얻고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구글이 아까 뭐 다른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미 서비스를 내놨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았었냐?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서비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픈 AI가 갖고 있는 영역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하는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AI, 머신러닝에 대한 모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픈 AI가 갖고 있는 아까 보셨던 뭐 GPT, 코덱스, 달리와 같은 영역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를 지금 완전히 통합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전부 다 오픈 AI 서비스에 결합돼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 지난주에 발표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쓰신 오피스 제품에도 이게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문서를 올려놓으면 요약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고요. 제안서를 써달라고 하면 제안서도 써줘요. 제안서 써주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내가 어떤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싶어. 이 파워포인트의 목적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딸아이의 생일 파티를 소개하는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파워포인트 그대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제품들이 결합이 돼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AI 플랫폼, 아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의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렸고, 전체 솔루션의 오픈 AI 서비스 그리고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에 나올 예정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애저에서는 오픈 AI가 하나의 그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픈 AI가 쓸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떻게, 활용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4가지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보셨다시피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해서 응답을 해주는, 요약도 해주고 응답도 해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요약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이제 컴퓨터가 AI가 해주는 그런 쪽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서치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에다가 저걸 얹었죠. 빙이 구글 그 서치 엔진보다 굉장히 성능이 별로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 오픈 AI하고 결합되면서 지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는 지금 GPT 3.5 기반으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3.5 기반이었는데 지난주에 GPT 4.0 기반으로 공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는 GPT 4.0 기반으로 지금 진위가 됐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쓰실 수 있게,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게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GPT 3.5 모델, 그러니까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PT 3.5 모델이 점으로 표시되는 GPT 4.0의 모델은 이 커다란 원으로 표시된 거를 아마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델 이 데이터 양이, 학습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고 정교한 답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GPT 3.5 기반의 그 모델에 대해서 지금 아까 여기 뭐 그러니까 다빈치 모델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빈치 모델이 가장 그 가격적으로 가장 비싸지만 가장 정교한 형태의 답변을 모델링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다빈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GPT 4.0 기반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제안했던 모델들은 사실 이 정도였어요. 한 5개 정도 영역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 고객분들이 찾아 쓰시는 사례는 훨씬 더 이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이 GPT를 사용해서 새로운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반응이라고 지금 제가 해놨는데 워낙 지금 이 행사 자체도 이 챗GPT나 이런 오픈AI 서비스 관련해서 많은 놀라셨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기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이 GPT로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떠들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였던 이제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어요. 시험 통과,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GPT 3.5 기반으로 나온 거고 저희 내부에 GPT 4.0 기반으로 나온 게 있는데 GPT 4.0은 저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다 통과를 했고 점수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한 모델이 지금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과 흡사한 대화 능력이라고 지금 이제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물어보시던 답변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말을 만들어서 막 내요. 그냥 만들어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수정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빙에 있는 빙하고 결합한 서치엔진하고 결합한 챗GPT가 훨씬 더 정교한 답변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빙은 서치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서치를 해서 그러니까 지어내질 않아요. 대화를 지어내지 않고 근데 그냥 챗GPT만 쓰면 본인이 모르는 걸 그냥 지어내요.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켜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답변이다,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서치 엔진 같은 걸 결합해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인간과 흡사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의료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도 막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100%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쓸 때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의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챗GPT가 답변을 주는 거는 잘못된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챗GPT만 계속 얘기했는데 달리라는 거, 저희는 이제 그림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달리가 이제 그려준 그림들이에요. 아까 저희 앞장에 있던 것도 앞장 맨 첫 장에 제가 표지로 썼던 이 발표자에 표지를 썼던 것도 이 달리가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가 설명을 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죠. 설명을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게 달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풋을 했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인풋을 하고 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그려줘, 조금 더 이렇게 그려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명령을 계속 내린 거죠. 풍은 어떤 식으로 해줘, 터치는 어떻게 해줘, 여기 구도는 어떻게 잡아줘, 사람을 몇 명을 넣어줘, 그리고 그림 풍은 어떤 식으로 해줘, 이런 것들을 계속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80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어쨌든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이 글로다가 명령을 내린 것 같고
그린 그림입니다. 마치 화가 그린 것 같죠? 근데 이게 달리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오픈AI에 있는 달리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서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달리 갖고 그림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챗GPT 갖고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고 그 스토리를 달리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림 동화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가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달리한테 주면은 달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두 개를 묶으면은 동화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천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챗GPT 갖고 혹시 어떤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구구단 프로그램을 짜요. 그것도 구구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그 챗GPT한테 뭘 시켜봤냐면은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애플워치를 갖고 내가 월에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줘 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을 짜줘요. 아주 자세한 거는 근데 그 자세한 걸 완성품을 이 사용자가 얼마만큼 질문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질문을 자세하게 할 수 있고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자세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딩도 인간이 하는 거 이상으로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쪽에서 그 기본 중간 개발자 이상의 개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도 그 챗GPT 갖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대로 가만 안 놔두고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itHub라고 하는 개발 플랫폼이 있는데 GitHub의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챗GPT 기반으로 한 거예요. 코덱스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GitHub 안에 다양한 소스 코드들을 학습을 시켰겠죠. 여러 사람들이 올린 소스 코드를 학습시켜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샘플 코드를 보여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본인들이 집중적으로 더 자세한 질문들을 하면은 완성된 소스 코드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파인 튜닝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챗GPT를 하신 분들은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본 소스 데이터를 건드리진 않아요. 원본 데이터는 가만히 놔둔 거고 원본 데이터 안에서 답변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이제 그 GPT 엔진에서 학습한 데이터가 우리 그 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학습을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러면 뭘 물어보든 자, 골프 스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골프 스윙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자세는 어떻게 하고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이제 적용시키면 너는 야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라고 하면 골프에 대해서 물어보면 골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나는 야구만 알아요. 야구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튜닝을 할 수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파인 튜닝은 그게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데이터 자체에 뭔가 애드언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챗GPT에서 할 수 없었던 답변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서 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하는 모델은 저 파인 튜닝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애저 오픈AI 비즈니스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사실은 앞단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합쳐져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아마 이제
오픈 AI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오픈 AI로 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픈 AI 자체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 AI를 쓰시면 그 뒷단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픈소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 SLA가 없습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보장되진 않아요. 근데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책임감 있는 A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는 그 리스판서블 그 AI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적으로 이상한 그 문의를 한다거나 인종차별적인 것을 문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아예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단해서 답변을 안 한다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기업형 B2B로 쓰실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계속해서 이 협업 모델을 계속해서 강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까 맨 첫 장에서 나왔지만 10빌리언의 그 투자를 또 했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라는 것은 애저에서 저 오픈AI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저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제공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상호 발전하는 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픈AI의 발전상을 보시고 기업형으로 좀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를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픈AI,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사용 사례들, 좀 저희가 생각하는 사용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아마도 고객분들이 저희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나셔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시나리오들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다른 고객사,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계속 보시면 이 발전이 또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